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아둔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최경숙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간사와 함께 전화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무려 100만 톤이나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고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원자력 전문가가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100만 톤이라는 게 가늠되지 않을 만큼 많은 양인데 이걸 어떻게 바다에 어떤 방식으로 버린다는 겁니까? 일단 그냥 지금 현재 쌓아놓은 상태로는 그 일본이 정해놓은 방사성 그 방류 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예. 물을 부어서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방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버려지는 양이 기준치가 낮다고 해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물을 타서 버리려고 하더라도 뭐 17년 걸린다면서요? 네네. 워낙에 양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100만 톤이라는 게 가늠이 되지 않는데 예. 대략적으로 축구장 12개를 꽉 채우는 양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일단은 이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이제 순환을 네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피해 역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로 오지는 않고요. 예. 그 크루시오 해류를 타고 아마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류됐던 그 오염수가 지난달에 이렇게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전문가들 예측에 따라 한 7, 8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 예측이 맞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방류한다면 한 7, 8년 후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이 오염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쿄전력, 여기가 이제 네네. 8년 동안 오염수 처리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네. 번번이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매주 오염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상황이 지금 어떤 겁니까? 일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 폭발 당시에 1, 2, 5, 3호기 원전 3개가 폭발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원전에 들어있던 핵연료가 녹아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녹아내린 핵연료가 그 건물 잔해나 암석과 들러붙어서 그거를 데브리라고 하거든요. 그 녹아내린 핵연료가 지금 그 건물 밑에 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냉각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하루에 200여 톤이 넘는 냉각수를 퍼붓고 있고요. 그 냉각수뿐만 아니라 지하로 흘러드는 지하수까지 합쳐지면서 솔직히 하루에 방사성 오염수가 300톤가량 생산된다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만 해결이 돼서 뭐 항의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 네네. 인접 국가인 중국이나 대만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연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일본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핵 테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문제가 핵연료가 녹아내렸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시아 국가들 전체 연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이제 도쿄전력이 8년 동안 처리를 못했다고 했는데 네네. 기술적으로 일본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비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는데 비용적인 걸 좀 아끼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을 네네. 줄이기 위해서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것도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거른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걸러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해명도 포기하고 예.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주변국의 연대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시민사회라던가 환경단체의 여론전도 굉장히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어떤 대응책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 활동하면서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항의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 사실 오염수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 8년째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이 요원한데 지금 일본 정부하고 이제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면서 관심을 기울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났지 그 전에 사실 많이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또 이런 여론이 형성돼야 정부에서도 일본 정부에 우리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숙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간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